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13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6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쟁기 또는 가래라는 의미의 뢰 부수가 되겠습니다. 뢰 부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밭갈다라는 의미의 경자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한자는 바로 경자가 되겠습니다. 쟁기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이제 아는 분이 많지 않겠죠. 예, 쟁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손잡이가 있고 이쪽에 이제 소가 이 쟁기를 끌 수 있게 된 이제 여기 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밑에 이제 이렇게 쟁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심어서 보습이라고도 하죠. 이걸로 이제 땅을 파는 이러한 기계를 얘기를 하죠. 가래는 이제 소가 끄는 게 아니고 사람이 끌 수 있도록 이 보습을 사람이 끌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이죠. 삽하고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 경자는 사선으로 하나를 써주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긋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부터 저 수직으로 내려간 다음에 양쪽으로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우물정자를 이렇게 써주게 되겠습니다. 지금 쓰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우물이라는 의미의 정자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부수는 6획이 되고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밭갈다 라는 의미의 경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자는 꼭 밭간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의미만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뭔가를 재배하다, 식물을 재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작하다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을 심고 키우고 거두어들이는 재반 사항을 얘기합니다. 경작지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을 심고 키우고 거둬들이는 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작지와 농경지는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농경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그 식물을 재배하는 이러한 것을 농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농경에 필요한 땅을 농경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농경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경제 측면에서 주 생산 그 요소가 농업인 사회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농업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식물 농업뿐만이 아니고 축산이라든지 또는 임업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경하다라고 하면 밭을 갈다라는 뜻입니다. 해서 이 밭을 간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천수답이 많다 보니까 그 땅,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둑배기라고 하죠. 그 땅의 모양이 일정치 않죠. 제멋대로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 지게로 그 짐을 지어 날릴 때는 곡선으로 된 농경지가 별 문제가 없는데
기계화돼 있을 때는 이 기계 시설이 농경지로 진출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진출입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농지를 사각으로 정리를 하죠. 예,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경운기라고 하는 것은 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거두어들이는 업무를 이제 우리가 경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경운을 하는 데 쓰는 기계다라고 해서 경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운기는 일단 이제 어, 땅을 갈고 로터리라고 해서 이제 땅을 고르게 흙을 고르게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멀칭이라고 해서 둑을 만든 뒤에 그 뒤에 비닐로 씌우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농업에 필요한 이제 장치를 떼내고 뒤에 이제 트랙터를 달면 그 짐차처럼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수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농업하면은 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로 하는 어, 그 영양소들은 어, 땅이 없어도 상관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탱크에 있는 물에다가 식물을 재배하는 그러한 기법을 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수경 재배는 결국 농업이 공장에서 그 물건을 만들듯이 농장을 빌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주경 야독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독서한다, 즉 공부한다라는 의미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학구열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낮에는 근무를 하고 직장에서 밤에는 야간에 그 개설된 학교에 다니는 그러한 행태를 주경야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필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필경사가 사실상 없습니다. 뭐 100%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없어졌죠. 필경이라는 것은 원본을 놓고 글씨를 베껴 쓰는 사람, 베껴 쓰는 일을 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글씨를 베껴 쓰는 일로 직업을 삼고 있는 사람을 필경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한자는 로자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름이 첫 단어의 첫 자로 올 때는 로가 아니고 노로 여기 읽히겠죠. 예, 그 부분은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위에 비 우자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길이라는 의미의 노자를 쓰면 이슬이라는 의미의 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이라는 의미의 로자가 되는데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이 이슬이라는 의미의 로자는 이슬이라는 뜻으로는 거의 안 쓰이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서 이슬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고 드러나다라는 의미의 노자라는 것으로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는 비라는 의미의 우자가 되고 밑에는 길이라는 의미의 로자가 된다 해서 이슬이라는 의미의 로자로 쓰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출되다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내지다라는 뜻입니다. 노지라고 하는 것은 햇볕을 곧장 찔 수 있는 땅이란 뜻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은
학교에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주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체육관에서 하죠. 그러니까 체육관은 지붕이 있기 때문에 비나 또는 바람이나 또는 햇빛을 막아주죠. 그런데 반해서 운동장은 비도 맞을 수 있고 바람도 맞을 수 있고 햇빛도 쬐어질 수 있죠. 그 운동장을 노지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농작물도 노지 농작물이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오이를 만약에 기른다.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오이를 비닐하우스 내에서 기르죠. 그런데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는 오이 말고 이제 그 시골에서는 자기 자신이 직접 먹을 그런 채소는 비닐하우스에서 기르지 않고 바깥에서 그냥 기르죠. 밭에서 그걸 이제 노지 채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노골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골이 뼈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평소에는 뼈가 안 보이죠. 살에 다 피부에 덮여 있어가지고. 근데 뼈가 보인다라는 뜻이니까 아주 드러내놓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폭로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비밀스럽게 어떤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까발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상대방한테 진심을 얘기하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피로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결혼식이라든지 또는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이제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에 참여한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연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노천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극장이라는 것이 빌딩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운동장에 스크린을 설치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만든 극장을 얘기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드라이브인 극장들은 대부분 노천극장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죠. 노숙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보이는 데서 잠을 잔다라는 의미죠. 말 자체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거주할 일정한 거소가 없는 즉 집이 없는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지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노숙자는 거지는 이제 집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이제 생계를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힘을 빌어야 되는 상황인데 반해서 노숙자는 이제 생계를 거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점포가 로드샵도 실제는 빌딩 안에 있는 거죠. 그 건물 안에. 그런데 이제 노점상은 그런 건물 바깥에서 상행위를 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을 얘기한다. 이제 통상 우리가 전통 시장에 노점상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결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슬방울이 맺히는 그러한 일들을 결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오늘의 이제 세 번째 한자는 아니다라는 의미의 부자가 되겠는데요. 부자는 이게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비자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그냥 제가 사례만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이 부자를 비자로 읽는 말은 거의 쓰이지 않으니까 그냥 언뜻 보고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자는 아니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고요. 아니다라는 의미의
부자와 이 부자, 즉 이 밑에 입구자가 없는 불자가 있고 이 밑에 입구자가 있는 부자가 있는데 두 개 다 아니다라는 의미죠. 근데 앞에 얘기한 이 불, 이 입구자가 없는 어, 이런 거죠. 이 불자는 어, 상대적으로 불법적인 일이라든지 또는 부정한 행위라든지 이렇게 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행위 또는 언행을 주로 나타낼 때 쓰는데 반해서 이 부라고 하는 오늘 얘기하는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로 자기의 그 심정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에 주로 쓰인다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아니다 라는 의미지만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원래는 이게 둘, 셋, 넷 이렇게 갑니다.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가는 건데 손으로 쓸 때는 이걸 한꺼번에 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육획으로 가는 거 하고 또 7익으로 보는 거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자에 해당하는 단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신, 즉 사람의 신체를 통제할 때 가지 못하게 통제할 때 억지로 어딘가에 구금할 때 그거는 법에 의해서만 될 수 있고 또 법에 의해서 될 때에도 재판에 의해서 이제 구속 결정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그 구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해야 되죠. 그 부분입니다. 해서 이거는 심판이라는 의미고요. 심판은 약식 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인하다, 그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부인하다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 다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부인하다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인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반대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부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지 또는 편안치 못한지를 물어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요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부라고 하는 것은 채택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타부타라고 하는 것은 이 타자는 순수 한국말이에요. 가하다, 부하다라는 뜻이에요. 가는 yes, 부는 no. yes인지 no인지라는 뜻입니다. 왈가불가할 때 요 가도 옳다, 그르다라는 뜻이고 요 왈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아주 복잡하게 주고받다.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막 난상 토론처럼 의견을 마구잡이로 주고받다. 그런 뜻입니다. 부결되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 결정을 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무슨 행위인가를 하지 않기로 의사 결정을 하다라는 뜻이고요. 비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유는 이렇게 슬플 비자를 씁니다. 슬프다라는 의미의 비자를 쓰는데요. 이렇게
아니 부자를 써서 비운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어려운 처지를 비운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또 운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